안녕하세요. 넷플릭스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시작은 1996년의 어느 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리드 헤이스팅스가 가진 한 가지 의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디오를 빌려본 뒤 제때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비싼 연체료를 물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미국 최대 비디오 대여점인 블록버스터에서 빌린 영화 아폴로 13을 6주 늦게 반납해 $40를 물어냈는데 집에서 먼 대여점까지 갔다 와야 하는 데다 조금 늦었다고 연체료까지 내야 하는 게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98년 첫 DVD 대여 및 판매 사이트 넷플릭스를 론칭합니다. 이후 1999년에는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시작하여 반납일, 연체료, 월별 대여 수량 등 제한 사항을 없애고 회원들에게 무제한으로 DVD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00년에는 개인의 취향에 따른 영화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 회원의 취향에 맞는 작품을 제공합니다. 2002년에는 나스닥이 기업 공개를 하여 주당 미화 $1로 공모를 진행합니다. 2005년에는 프로필 설정을 론칭해 사용자 및 테마에 따라 회원이 원하는 대로 시청 목록 생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2007년에는 영화 및 시리즈를 원하는 데에 바로 볼 수 있는 스트리밍 기능을 도입합니다. 2010년에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21년에는 회원수 2억 명을 돌파하여 큰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학 분석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점으로는 오징어 게임 DP와 같은 넷플릭스만의 오리지널 콘텐츠입니다. 넷플릭스는 타 플랫폼에서는 볼 수 없는 프로그램을 2013년부터 독자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는 190개국 이상에서 운영되며 전 세계적으로 유료 가입자가 2억 3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다양한 콘텐츠 제공 업체, 배포자 및 제작자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상의 의무로 인해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넷플릭스 자체의 오리지널 콘텐츠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넷플릭스 가입자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보고 싶어 하지만 이에 따른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결제를 하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기회로는 짧은 콘텐츠 유행이 있습니다. 릴스나 틱톡, 쇼츠와 같은 짧은 콘텐츠 유행은 넷플릭스도 짧은 영상을 통해 넷플릭스만의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인스타, 틱톡 등 플랫폼 간의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을 이용하여 홍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위협으로는 타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입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의 디지털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유일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OTT 서비스는 넷플릭스가 경쟁해야 할 상대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분산화에 따라 플랫폼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플랫폼을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다음으로 넷플릭스의 수화 전략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SO 전략입니다. 넷플릭스의 강점인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기회인 짧은 콘텐츠가 유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튜브 쇼츠와 같은 형식의 짧은 콘텐츠를 만들어 넷플릭스 사이트에 자체적으로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이를 통해 콘텐츠 홍보와 넷플릭스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는 바와 같이 넷플릭스의 연간 콘텐츠 투자액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짧은 콘텐츠 유행의 대표주자인 틱톡의 경우에도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ST 전략입니다. 넷플릭스는 강점인 글로벌 입지 및 고객 기반을 통하여 위험 요소인 타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타 기업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TV 프로그램을 넷플릭스에서 가입자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넷플릭스는 세계 시장 점유율의 약 40%를 차지하면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WO 전략입니다. 넷플릭스의 약점인 폐쇄적인 요금 정책을 기회인 플랫폼 간의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을 이용하여 첫 달 무료 보기 등을 통한 경쟁사의 가입자를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넷플릭스의 요금제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WT 전략입니다.
넷플릭스의 약점인 저작권 문제와 위험 요소인 타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넷플릭스는 거대한 자본과 기업의 인지도를 통해 콘텐츠 제작자와 협상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넷플릭스가 타 기업보다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이미 거대한 자본력을 내세워 지브리의 작품들을 2조 원에 사들이는 등 콘텐츠 확보에서 타 기업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넷플릭스의 재무 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넷플릭스의 재무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효율성의 4가지 지표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안정성에서는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을, 수익성에서는 영업이익률을, 성장성에서는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 증가율을, 효율성에서는 매출 채권 회전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각 항목마다 5점 척도로 평가하였습니다. 먼저 안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동비율이란 단기적인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보통의 유동비율은 200% 이상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유동비율은 2020년에 125%, 2021년에는 95%, 2022년에는 117%로 100% 안팎의 수준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유동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인 100% 이하로 하락해 위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점수는 2점입니다. 부채 비율은 기업이 자기 자본 대비 부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부채 비율은 100% 이하가 안정적으로 200% 이상을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넷플릭스의 2020년 부채 비율은 255%로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부채 비율은 2021년 181%, 2022년 134%로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점수는 2.5점입니다.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넷플릭스는 매년 20% 안팎으로 꾸준하게 영업이익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영업이익률이 2021년도 21%에서 2022년도 18%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비용 증가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이익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점수는 2점입니다. 세 번째로 성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은 기업이 1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판매한 제품이나 상품의 총액의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어느 정도 증가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매출액 증가율의 평균 비율은 20%입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매출액 증가율이 2020년도에는 24%로 긍정적이었지만 2021년도에는 19%, 2022년도에는 6%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입니다. 하락한 이유로는 신규 가입자 수 감소가 매출액 증가율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수는 1점입니다. 총자산 증가율은 기업의 총자산 규모가 전기 말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기업의 규모가 얼마나 빠르게 커져가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증가율의 평균 비율은 20%입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2020년도에 16%, 2021년도에 14%, 2022년도에는 9%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부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점수는 1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이란 매출채권이 현금화되는 속도 또는 매출채권에 대한 투자 효율성을 나타냅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의 평균 횟수는 6회이며 이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넷플릭스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3회로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2년도에 4회로 성장한 모습이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따라서 점수는 2.5점입니다. 다음으로 넷플릭스의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기업의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액의 현금 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하는 재무제표입니다. 이 중 영업현금 흐름은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현금의 흐름을 의미하며 플러스가 크면 클수록 좋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현금 흐름의 경우에는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이기에 다른 현금 흐름에 비해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 현금 흐름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이나 취득과 주식투자활동으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 마이너스가 크면 클수록 좋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무현금 흐름은 필요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차입하거나 상환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으로 마이너스가 크면 클수록 좋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영업현금 흐름은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넷플릭스의 순이익을 살펴본 결과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넷플릭스는 대부분의 영업이익을 현금이 아닌 매출채권 등으로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2022년
영업현금 흐름이 2020년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보면 넷플릭스가 매출 채권을 잘 회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수는 2점입니다. 넷플릭스의 투자 현금 흐름은 매년 마이너스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넷플릭스의 주요 투자 부문은 콘텐츠 제작 및 구입, 정보기술의 강화입니다. 따라서 점수는 3.5점입니다. 넷플릭스의 재무현금 흐름은 2020년 외부로부터의 많은 차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2021년과 2022년에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을 보면 상당수의 차입금을 상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수는 2.5점입니다. 넷플릭스의 총평은 긍정적인 요소로는 자금 상환을 잘하고 있다는 것과 꾸준히 투자를 확대하면서 타 기업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요소로는 부채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과 총자산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수익성과 성장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자 수를 늘려 매출액 증가율을 높이고 높은 시장 점유율을 통해 넷플릭스 굿즈를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 기업 발표를 맡은 박서희, 안가연, 김요한, 황현지였습니다.